예, 3번이에요. 3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번. 자, 한 설치 미술가가 빛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색과 질감을 표현하고자 동물의 가죽과 뼈, 새의 깃털 등을 활용한 작품을 국내 유명 미술관에 전시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예술가들은 이 작품 전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시 자체를 찬성하고 반대한대요. 이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해야 돼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정당화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정당화라는 것 자체는 자기 주장 2024년에도 설명이 될 텐데, 그리고 반론, 예상되는 반론이에요. 상대방의 반론이고 여기에 대한 재반론, 이런 형식으로 글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정당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전시가 있는데 이게 문제죠.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힌트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동물의 가죽과 뼈, 새의 깃털, 이게 뭐 어쩌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좀 더 설명이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떤 동물의 권리라든지, 그죠? 생태 개정의 의미에서, 생태주의적인 의미에서 뭔가 부정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돼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비주의, 예, 어떤 순수 예술과 참여 예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정합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론을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교육적 목적의 어떤 달성, 그죠? 교육적 목적의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은 순수 의미 어떤 그 자체로 목적, 예술 그 자체, 예술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지 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자, 그래서 어떤 입장을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제 제시문들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 이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느냐, 그리고 이 자료에서 이 항목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어떤 주장, 반론, 재반론의 형식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안의 점수가 달라지긴 할 겁니다. 이거를 예시 답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자, 1번에 찬성한대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입장이 돼야 되겠죠. 신비주의, 그죠? 예술지향주의 입장이 돼야 될 것이고, 읽어보시면, 자, 예술은 도덕적 함량이나 더 좋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따라서 예술가의 자유적 창작 의지 이 부분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자, 그래서 자, 예술가는 자율성, 창의성 앞에 했던 거 똑같네. 그리고 실험 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똑같은 문장을 왜 하고 있지? 예, 생략. 자, 이는 예술가의 창조성이 예술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반론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반론이 나와요. 동물의 가죽과 뼈와 새의 깃털 등을 전시하는 것은 동물 복지나 동물 보호 측면에서 인류의 도덕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예상되는 반론을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나 재반론이 들어가죠. 그러나 관람자는 색과 질감, 그죠? 다양함을 통한 미적 체험으로 순수한 예술적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세계를 신선하게 느끼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관람자 모두가 자기 삶을 향유할 수 있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한다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지금 제가 줄 것은 모든 것들이 제시문들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시문들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율적인 창작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료에 있어요. 자료. 그래서 제시문 1번과 4번에 다 있고 자료에서, 그죠? 여러 항목들에서 가져와 가지고 설명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술지상주의와 1번과 4번이죠. 그러면은 예술지상주의에 나오는 신성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그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도 해준다. 그죠? 그리고 뭐 여러 보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은데 지금 당장에 저기 전 문제에다가, 그죠? 깊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상위 개념에 있는 것들을 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쓴다 그러면은 뭐 성찰적이고, 그죠? 이런 것들 실천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따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 또 쓸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더 이상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요 정도 내용이 가장 적절하고 좀 더 쓴다 그러면은 실천적이고 성찰적인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 자연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많이 와닿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4번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술은 이런 걸로 따진다는 거죠. 결과물로 따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예, 분리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다 썼죠. 그죠? 어떤 다양함과 풍부함, 이런 것들 답안에 다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탁월함의 예술인 거지. 이게 뭐, 뭘로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치 자체만으로도 존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좋은 삶의 원천이 된다. 기쁨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써가면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 빠진 거 없이 다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답안을 보시면은 이제 도덕주의 반대한다라는 거죠. 반대한다. 자, 예술은 사회와 동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형식이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문에 있는 단어죠. 따라서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대로 제시문의 단어고 예술의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의 실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관람자는 작품 감상을 통해 신선한 충격과 더불어 삶을 뒤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전부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작해서 만든 문장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반론이 들어가죠. 하지만 빛의 향연 이름으로 동물의 가죽과 뼈, 새 깃털을 전시하는 것은 동물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가치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는 똑같은 것 같은데? 위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도덕까지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관람자,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많은 관람자는 이러한 전시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느끼기보다는 생명에 대한 비윤리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반론인데 너무 반론을 이렇게까지 많이 쓰지 마시고, 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여기 이 정도만. 이러한 전시를 통해 생명에 대한 비윤리적인 인간 행위를 비판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만 쓰면 돼요. 너무 반론을 이렇게 되면 내 주장이 설득력이 흔들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적당히 생략하시고 요 정도만 위 아래 하나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가로친 부분을 쓰든지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쓰든지 한 줄만 써도 충분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길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 반론에 들어가서 보면은 물론 예술가의 창작 의지와 실험 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동체 목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영향을 미칠 때, 그죠? 삶의 인격을 고양하고 이것도 제시문에 있는 단어고 공동체 발전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문에 있고, 그죠?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시문 1번 문제 풀 때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많은 밑줄 긋기를 실행한 학생들은 나중에 2번과 3번의 문제를 풀 때 시간 단축이 그만큼 되겠죠. 그죠? 만약에 그 부분에서 1번 문제를 풀 때 적당한 수준에서 답안 썼다 그러면 2번 문제, 3번 문제 풀 때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 어떤 표현을 가져와야 될지 다시 검증하고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100분밖에 안 되는 문제에서 좀 조바심 나겠죠. 그래서 충분히 숙달된 학생들은 1번 문제에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그죠 해왔을 겁니다. 자, 그래요. 3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죠? 자, 이 정도 하면은 한 두세 문제 풀어보면은 성균관대 어떤 문제 나오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